네,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굿바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정말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A스토리 볼게요, 멘토님. 39,500원에 17%. 컨텐츠주 좋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익권은 아니신데 추가 매수 원하시더라고요. 추가 매수해서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A스토리 네. 추가 매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영화 쪽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격대는 전 추가 매수는 가격대를 잘 안 찝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26,000원대 정도 안으로 들어오실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변곡이 있었던 자리 그 가격대까지는 하락이 할 수 있고요. 신규 편입은 이쪽보다 좀 다른 컨텐츠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좀 더 내려가도 더 살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쪽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A스토리는 신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 추가 매수는 26,000원 안에서 좀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A스토리 말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셀리버리 들어와 있네요. 10만 8,800원에 비중 10%. 지난 금요일에 5%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 수익권이셨거든요. 셀리버리 좀 끌고 가볼까요? 아니요. 저는 얘기 드리지만 뭐 간암 치료되고 극복하고 암을 극복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슈가 있어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방향성이 아래로 가고요.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방향성이 위로 가지 않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내려가서 또 지치겠다가 또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게 바이오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큰 상승이 엄청 나왔던 기업이라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매수 유보 사인 주셨고요. 자, 이어서 큐렉소 들어와 있는데요. 9,750원에 30% 기다리면 수익 날까요 하시는데 수술 로봇 관련주고 이 종목도 5월 20일쯤에 급등했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네요. 네. 실적이죠. 뭐 이 기업은 실적이고 신용도 없고 뭐 이 기업도 기대감밖에 없는데 수술용 로봇 그럼 로봇 관련주 좀 더 탄탄하고 아니면 LG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매수 유보 사인 주셨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바이오니아인데요. 바이오니아 28,800원에 20%. 그러니까 매수가가 28,800원, 작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진단키트 주잖아요. 최근 다시 빛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한 번에 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한 26,000원대 정도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 이슈일 것 같고요. 역시 의료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하반기 때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진단키트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나오는데 진단키트 아닌 의료기기도 실적으로 흐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단키트는 실적이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이런 것도 실적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과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 상승치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편입할 필요는 없고요. 보유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25,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의료기기 관련주 올해 하반기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 주셨었죠. 바이오니아도 25,000원까지 좀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국약품 들어와 있습니다. 17,600원에 비중 25% 추가 매수 문의 주셨고요. 작년 9월 달쯤 사셨겠네요. 그 당시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안국약품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상당히 어렵네요. 이 기업은 뭔가 주가를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재료가 좀 약하고요. 역시 눈에 최적화돼 있고 재료를 엮으려면 엮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움직임인데 반등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제 기준에 편입할 만한 시나리오적인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 수급적인 부분, 그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격대는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가겠네요. 한 17,000원, 8,000원 정도까지 한번 갑작스러운 시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 제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국약품 재료가 좀 아쉽다고 하시네요. 17,000원, 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 좀 바라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남해화학 볼게요. 신규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농업 관련주잖아요. 이 종목도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6월 21일자부터 조금 빠지는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신경 쓰기보다는 방향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이 계속
크진 않지만 우상향하면서 거기서 위로 저점을 약간씩 높여가는 흐름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이 종목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하단까지 떨어지는 9,000원대 초반대도 살 수 있으니까 위에 방금 얘기했던 위에는 적게 밑에는 더 늘리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로 하반기 때 뭐 비료 쪽이라든지 스마트팜 이런 것들 농산물 이런 쪽으로 관련했을 때는 남해화학 실적도 괜찮고요. 저는 괜찮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학 여러모로 괜찮다고 하시네요. 쪼개서 분할로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초록뱀 미디어 살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스튜디오 드래곤 살까요? 연락 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교했을 때 초록뱀 미디어도 괜찮나요? 네, 그냥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초록뱀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을 때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시세적으로야 초록뱀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재무라든지 그 탄탄한 안전성 그리고 향후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아래쪽이든 위쪽이 컸을 때 그 효과는 이쪽을 모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전략은 지금 최근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편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되 제가 계속 요즘 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위쪽에서 적게 아래에선 그거보다 많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 같으면 위쪽에서 3% 사고 밑으로 7% 사면 되는 겁니다. 내가 10% 비중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3%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나는 오르는 말에서 수익을 내는 거다. 그래서 적은 비중으로 수익을 낸다라는 전략이 좋은 거고요. 내려갈 경우에는 밑에서 기회를 잡아서 비중을 늘렸다라고 해서 비중을 10% 늘려서 그 이후의 사이클에서 올라올 때 수익을 내면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비중을 적게 들어가고 아래쪽에 떨어질 경우 88,000원대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88,000원 아래에서도 계속 모아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리테일 볼게요. 37,500원의 비중이 꽤 크네요. 50%인데 손절할까요? 연락 주셨습니다. 5월 31일에 급등하고 나서 꽤 밀리는데 지금 매수가 근처거든요. 비중 축소해 볼까요? 합병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일단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요. 합병에 대한 어떤 내용들과 정지 이런 상태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굳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매수 유보고 그 이후에 봐도 되지 않을까요? 홈쇼핑이랑 합병하고 사업적으로 전략을 짜놓은 내용들이 향후에 어떻게 갈 거냐. 이 커머스 시장에서 나도 한 자리 그 안에 들어가 신세계약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택배 사업 편의점, 뭐 다양한 거를 같이 갈 것이냐라는 거는 이후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보유자분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들은 끌고 가고 GS 리테일 신규 매수는 안 된다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11,000원의 비중 5%.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지금이라도 수익 챙겨볼까요? 네, 저는 이익 실현을 일부 분할 매도로 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각을 높게 세웠기 때문에 저는 내 각을 좁힐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현금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핌스 볼게요. 2만 원에 10%인데요. 현재 주가가 19,300원 선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핌스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제가 이 기업은 정말 생소합니다. 솔직히 얘기드리면 좀 생소한데 저는 생소한 기업을 제가 막연하게 추천드릴 수 없다는 생각 일단 유보 의견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만 좀 봐드린다면은 현재 이 박스에 지금 주가가 맴도는 가격이 추세가 상승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약간 처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은 17,000원대 정도에 올 것 같아요. 이전에 있던 이 박스 상단 정도까지가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이 가격대까지 매수 관점이나 이 기업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핌스는 매수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출판사 볼게요. 45,200원에 비중은 나와 있지 않고요.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올해 2월에 삼성출판사 진짜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뭐 핑크퐁 이슈 계속 가져갔었는데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그냥 아기상어잖아요. 아기상어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거는 분명한데 이 회사는 그 지분에 대한 부분에 변동을 자꾸 만들고 있고 그 재료가 워낙 오랫동안 왔습니다.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윗꼬리가 많은데 넘어가야 가는 거고요. 안 가면 밑으로 다시 쭉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재료를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왔다. 그 상장 이슈 나스닥 상장 뭐 얘기하는데
조금 더 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진짜 많이 올랐죠. 매수 사인 챙겨주셨고요. 자, 한솔테크닉스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연락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이네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좀 강하진 않습니다만 올라와서요. 한솔테크닉스 힘이 있나요? 이거 참 사업적으로 내용은 좋습니다만 사업적 내용은 진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태양광 쪽으로 관련돼 있고 LED 쪽에 관련돼 있고 재료는 좋은데 주가의 흐름이 시장의 관심을 조금 많이 받지 못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의 수급은 이슈에 예민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관심 외에 현재 상태에 있다고 판단돼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는 매수 유보 사인 받아보겠고요. 자, SK바이오팜입니다. 16만 2천 원에 비중 10%. SK바이오팜 추가 매수 문의 주신 건데요. 매수가 보니까 지난해 사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진짜 올 한 해 좀 애물단지 같은 종목인데 SK바이오팜 어떻게 해볼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아픈 종목이죠. 어떤 분한테는 또 기회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분도 있고 저가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갭 구간을 메꿀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메꾸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한번 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14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가 나오는 단계인데 저는 이게 약간 기간적인 조정이 약간 애매모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유보 의견 드리고요. 보유자분은 14만 원대까지는 시간이 조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7월 달 넘어가서 8월쯤 정도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쯤에 14만 원대 오면 대응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신규 매수는 안 되고 보유자들에 한해서 14만 원까지는 바라보자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자, CS윈드 볼게요. 72,500원에 10% 추가 매수 문의 주셨는데 지금 수익권에 올라와 계십니다. 최근 횡보하고 있고요. CS윈드는 어떻게 볼까요? 수익 실현해 볼까요? 네, 아래쪽 지금 여기서 살짝 꺾이면요. 아래로 그냥 쭉 쏟아질 겁니다. 네,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길 지지받으면 급등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가격은 높게 와 있고 좋은 기업이에요. 풍력. 우리나라보다 미국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또 수혜를 볼 거고 아마 바이든이 이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있지만 가격이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요. 뭐 높은 단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저는 이 자리 때는 매수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한번 크게 흔들리고 가격이 내려왔었을 때 강하게 꺾이면 5만 원대까지도 이탈하고 한 4만 원 중반대까지 빠질 겁니다. 거기는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 그래서 현재 관점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지금 자리는 매수 유보 사인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자, GS건설 보겠습니다. 46,700원에 5%인데요. 건설주들이 대선 앞두고 아무래도 정책적인 모멘텀 계속 안고 가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GS건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건설 쪽은 길게 보면 가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역시 매수 관점은 있는데 이거는 어설프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좋은 적정 가격이 38,000원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38,000원 아래쪽에서 가격 준다라면 매수하고 아닌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 유보입니다. 네, 현재 가격 매수 유보 사인 GS건설 챙겨주셨고요. 자, 서울반도체 살까요? 유비케어 살까요? 연락 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만 원을 시원하게 못 뚫고 유비케어는 오늘 장에서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네요.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뭐 둘 다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유비케어는 의료고 서울반도체는 LED 또 TV 뭐 반도체 이게 나오는데 서울반도체가 오히려 LED보다 LCD 쪽에 수혜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CD 가격에 대한 부분에 수혜가 있다고 판단돼서 둘 다 괜찮은데 서울반도체는 지금 가격대 매력 있네요. 매력 있어서 서울반도체 매수 관점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흐름에서 두 번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살 수 있는 가격의 매력이다라고 보시고요. 또 내려올 경우에는 하단에서 추가 매수 전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에서 손절 잡아야 됩니다. 현재 가격 아래쪽으로 손절가 8,360원 드리고요. 현재 가격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 네. 보세요. 네, 서울반도체 매수 가능 사인 챙겨주셨습니다. 유비케어도 좀 단기로 바라볼게요. 자, S&T 모티브 얼른 볼게요. 신규 매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 최근 3월부터 해서 좀 올라온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조금 변동폭이 큰데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 가능한데 적게 사고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역시 하단 쪽에 62,000원 아래쪽에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현재 가격 가능합니다. 자동차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